자, 타인의 생명보험은 여러분 아시죠? 타인, 피보험자를 나무로 하는 거, 나무가. 딴 사람, 그죠? 딴 사람. 생명보험에 딴 사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을 어때요? 보험의 대상으로, 보험 목적으로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이죠. 보험 사기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고 이렇게 약먹여서 이제 살해하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그런 꼭 뭐 확률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그 신기하긴 한데 꼭 남녀 차별은 아닌데 제가 통계만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근데 뭐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80년대인가요? 80년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 처가 있죠.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한 18억을 가입해 놨어요. 가입해 놓고 남편을 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있죠. 그 농약을 간 농약 있죠. 이걸 말려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갖고 배춧국에 집어넣어서 매일 먹였어요. 1년만 했죠. 바싹 말라고 죽었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어가지고. 근데 보험회사에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죠. 18억이나 되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거 뭐 이상하겠다 하면서 바로 출동하는 게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보면서 해서 잡아냈어요. 죽었는데 했더니 그게 신문에 대속 특필됐어요.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아침에 모든 남편 가면서 밥 주면 어떻게 돼요? 나 오늘 배 아파서 못 먹겠다. 그리고 배추국 주면 어때요? 너 그랑 바꿔 먹자. 그리고 요즘에 뭐 회사에 뭐죠? 아침밥 잘 줘. 라고 나가고 있죠. 뭐 그런 일이 많았죠. 진짜 그랬어요. 웃지 못할 일이 많았어요. 그때 보험 사기 많았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죠? 타인의 생명보험이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근데 이 타인의 생명보험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보험자가 동의를 얻게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자들 두는데.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게 있는데 각 나라마다 정책이 좀 달라요. 우리는 그나마 어때요? 옛날에 없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그나마 본인을 얻도록 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얻도록 했을 때 그 동의 과정만 좀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동의를 요하는 사항 보세요. 근데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꼭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딴 것도 있으니까 보세요. 그 세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의 얻어야 돼. 피보험자. 두 번째,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이 성립됐죠. 근데 보험 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계약상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피보험자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 그때도 동의를 얻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가입할 때도 체결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이런 데도 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 얻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만 알아두시면 안 돼. 그죠? 타인의 보험을 그냥 가입하는 것만 동의 얻는다 아니고 세 가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동의의 법적 성질은 뭐냐? 강행법이고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어때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 피보험자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야. 보험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죠? 그래서 효력 발생용 동의가 흠결된 이상 보험 모집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은 일단 무효가 되고 다만 보험자는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 모집인이요.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하고 이거 타인의 보험이니까 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죠. 보험 가입시켜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거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어떤 걸로 받았냐면 이 사건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책임으로 보험회사가 돈 결국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의 흠결인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괜찮죠. 원래 무효니까. 그죠? 예, 그래서 동의 흠결인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 능력, 동의 시기, 동의는 언제 하면 되느냐? 동의 능력은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사, 심신박약자는 동의 능력 없어요. 이런 자들은 동의를 얻더라도 돼야 안 돼요. 사망을 보험하는 보험계약 체결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15세 미만자 심상자 심파격자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심심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 될 때는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죠? 그거 예외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되느냐? 시점이 언제냐?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하면 돼요. 동의 의사 표시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하면 돼요. 강행주의입니다. 거기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래서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고요.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나중에 추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추인 안 돼. 추인 안 돼. 추인 안 됩니다. 자, 동의 방식은 어떨까요? 타인의 동의는요. 피보험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에 있어야 되고요. 포괄적 동의 안 돼요. 그 다음에 묵시적 추정적 동의 안 돼요. 근데 동의 가능합니다. 어떤 거? 서면 동의가 타인의 청약서에 자필 성립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할 권리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행해서 서면 동의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아니, 알겠죠? 자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한테 얘기합니다. 나 생명보험 한 3억짜리인데 자기가 가서 해줘라고 위임계약 쓰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철회할 수 있습니까? 성립 전에는 철회하지만 성립 후에는 철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근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철회는 안 되고 그때는요, 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 효과, 아까 봤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인이 설명을 하지 않은 바람에 보험 계약이 무효되어 버렸어요. 동의 얻어야 되는데 그때는 보험회사가 책임졌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다. 이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야. 그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그죠? 자,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이다. 이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 생명보험 가입할 때 보험 수익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죠.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은 조문에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보험 수익자는 지정 행위는요, 시점이 반드시 특정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불특정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뭐라 그랬죠? 상속인. 알겠죠? 상속인 할 수 있다 그랬죠? 결혼 안 한 사람은 상속인, 불특정인.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자연인이든 법이든 상관없고요. 수혜도 제한이 없어요. 지정 방법도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형성권이에요. 알겠죠? 보험 계약자나 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요. 효력 즉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보험 수익자의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 효과가 발생한다. 객관적으로 의사표시가 확인되면 어때요? 보험 수익자나 보험자에게 안 알려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밝혀지면 알겠죠? 다만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게 어때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밑에 거는 뭐 한 번씩 이제 조문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보험 계약자 지정 변경권 행사 전에 사망한 경우, 지정 변경하기 전에 사망해버렸어요.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 수익자가 권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수익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자가 확정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의 지정권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 생긴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한다. 보험 계약자 사망했을 때는 승계인이 지정 변경할 권리를 만약 행사할 수 있는 약정이 있으면 위에 건 적용 안 되고 약정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의 보험 존속 중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수익자가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을 했어요. 이미 수익자가 지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보험 계약자는 다시 지정하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 계약자가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해버렸네요. 그럼 누가? 그냥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조선 속에 사망하고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생겼어. 사고 생겼죠? 이때도 어때요? 보험 수익자 상속이 보험 수익자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 보험 수익자 지정권 등의 통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보험 수익자의 권리 의무. 여러분 보험 수익자는 우리 봤죠? 보험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도 당연히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했죠. 보험 수익자는 이거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수익자의 이 권리는 무슨 만약에 상속하게 되면 뭐죠? 고유재산입니다. 고유재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헷갈리니까 알아주셔야 되는데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자신의 기속된 보험금 청구권 있죠. 이 고유재산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다고 해서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 바로 기속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법리는요.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인정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이 조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잘 찍어줬으니까 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줄 겁니다. 풀어주면 확 또 들어올 겁니다. 자, 보험금 지급 의무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하면 돼요.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하면 되죠. 사고, 보험계약자, 피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 뭐라고요? 생명보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합니까? 지급한다. 그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알아둡니다. 헷갈릴까 봐 합니다.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에요.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했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있죠. 첫째 아들이 보험금을 타려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아니, 죽였다고 좀 그래? 살인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죽였어요. 그럼 어때요? 둘째 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에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는 보험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면 됐죠? 나머지 됐고 이제 단체 보험 나오는데 이 단체 보험은 아시다시피 회사 공장 등에 굉장히 그죠? 그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죠? 또 이렇게 할 때 위험할 때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누가 그 회사가 가입하는 거죠. 회사가 가입하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신체 그 회사의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생명 신체에 관한 보험 사고라는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말해요. 결국은 이건 뭐와 같아요? 타인의 생명을 피보험자라는 어때요? 타인의 생명보험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죠?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생명보험이니까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정 부분 있죠?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피해가 되면 동의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원칙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단체 규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 이럴 때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누구예요? 보험회사예요. 알겠죠?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보험금을 주세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피해를 회사가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신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고 보험 계약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가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고 보험 수익자를 자기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험 증권은 반드시 누구한테 준다? 보험 계약자에게 준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은 어때요? 있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죠? 퇴직하면 어때요? 피보험자로 사라지는 거죠. 입사하면 어때요? 피보험자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할 사람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죠. 그래서 보험 증권도 누구한테 주도록 한다? 회사에 주게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게 가입되려면요. 단체 보험에 해당되는 단체 보험. 단체 보험에 해당되려면요. 단체 규약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배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규약이 갖춰주지 아니한 경우는 강행법규인 731조의 규정 따라 뭘 해야 돼요? 동의 얻어야 돼요. 알겠죠? 단체 규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다 동의 얻어야 돼. 이해됐죠? 그러면 이 규약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단체계약, 취업규칙, 정관 등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드시 당해 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어쨌거나 단체 규약이 된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규약이나 서면 동의 없는 상태에서 규약이 있거나 아니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없는 상태에서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근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 볼 수 없죠. 원래 무효니까. 그죠?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체 규약이 있거나 규약 없으면 어떻게 한다? 동의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걸 알아둬야 돼요. 자, 단체 규약 의미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단체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다. 계약자는 누굽니까? 보험 계약자는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겠죠. 그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요? 보험 계약자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도 할 수 있다. 알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체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어때요?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알아둡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체 보험이라고 해서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걸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단체 구성원에게 보험사고 발생할 때는 단체가 구성원에 지급할 재해보상금이나 후생 복리 비용 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의 득실 동의 오분다. 그렇죠? 자격 득실은 뭡니까? 단체 가입하면 자격 취득하는 거예요. 단체 탈퇴하면 어때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 이외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하도 상실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험사고 이외 사망하면 그냥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이 일종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단체 규약이 있으면 얻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동의를 얻지 않냐면 자기 직원을 있죠. 일부러 사망하거나 상해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 단체 규약에 따라 하게 되면요. 다만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 보험은 어때요? 유효 요건은 뭘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똑부러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단체 규약이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동의 얻어야 돼요. 타인의 생명보험 맞잖아요. 그죠?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될 뿐 묵시적 추정적 동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가름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는 시점은 언제냐? 보험계약 체결시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단체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거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적혀있지 않은 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알겠죠? 가입은 됐지만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는 거죠. 그건 위험하죠. 돈 받을 사람은 제3의 자를 지정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단체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여 또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된다. 이것도 판례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단체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아닌 자를 보험 수익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알겠죠? 효력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효과는 어때요? 보험자는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뭘 준다? 보험증권을 준다. 알겠죠? 왜냐하면 단체 구성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끝. 자, 상해보험 갑니다. 상해보험 별거 없네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한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 손상을 입는 걸 말한다. 그래서 상해 개념이 여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죠. 상해 개념. 외래 그죠? 우연한 사유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가보시면 요 상해보험의 목적이 되는 신체라는 점에서 인보험의 일종이고요. 예, 상법 732조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상해보험에 가면 조문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거의 없어요. 다 앞쪽에 생명보험이 준용되기 때문에. 근데 뭐를 제외했다 그랬죠? 732조를 제외했다. 732조가 뭐였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누구였죠? 장애인 등등 있죠. 이런 자들은 생명보험 가입할 때 동의권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가입을 못한다 그랬죠. 해도 무효지. 그죠? 그거를 어때요? 준용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상해보험에서는 어때요? 장애인 등등이 어때요? 상해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해보험. 다치는 거는 가입시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게 준용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도 된다. 자, 그래서 준용하고 있다. 상해보험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됐고 넘어가시고,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피보험자,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요, 우리 법조문이 아무 말이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문제됐냐면 태아가 문제됐어요. 태아도 다칠 수 있잖아. 그죠? 태아도 다칠 수 있는데 상해보험의 보험 규정에 갔더니 피보험자가 누군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태아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태아를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태아도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됐던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결론은 뭐예요? 된다. 되고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에 그죠? 인간의 존엄성 원리에도 반하지 않는다. 뭐 등등 있죠?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문을 좀 보시면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임을 전제한다. 그렇죠? 근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에 객체에 해당돼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법상 상해보험 계약에서 태아의 피보험자의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헌법상 생명권에 주제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호 대상이 된다. 하여튼 된다라고 막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의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보험의 담보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제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합니까? 부합한다. 알겠죠? 그리고 상법 663조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민법의 103조의 공소양속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까? 결론 된다. 그런데 이게 자꾸 헷갈려요. 여기요. 보면요. 주문 내용이 지문 내용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해요. 좋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태아 중에 다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약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험계약 보통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된 게 뭐였냐면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의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 출산 부분이 해석이 문제됐던 거거든요. 피보험자의 출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모가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산모가 할 때는 어때요? 산모가 다칠 때는 면책 사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태아한테 적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니지. 이거는 그죠? 산모에 적용되는 거라 봤어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의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태아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산모에 대해서 출산의 주체로서 산모에 대해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 면책 규정이 태아에도 그대로 적용되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별개라고 본 거 알겠죠? 예, 그래서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거 해석할 수 없다. 요 내용을 요게 나오니까 자꾸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다. 보험사고 신체 상호 있어야 되죠. 근데 질병으로 사망하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쳐야 됩니다. 다쳐야 되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어때요? 신체 손상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때렸다? 아무 상처가 없어요. 그러면 폭행이야. 때렸는데 멍이 갔다? 아니면 살짝 스크래치 났다? 상해죄야. 엄청 무거워져. 알겠죠? 달라지는 거죠. 예,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상해 개념 요소 가보겠습니다.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급격하게 발생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장시간 걷다가 구두에 흘리면 여성분들 있죠. 뒤에 까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급격성이 있어요. 장시간 다니다가 까였기 때문에 상해 아니야. 알겠죠?
극벽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은 입은 상해야 됩니다. 우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해가 내부가 아니고 뭐죠? 외부적 사고에 한 것입니다. 외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술에 만취돼서 자던 피보험자가 구토물이 올라오다 기도에 막혀서 사망했어요. 이건 상해 사망을 봤어요. 상해 사망. 알겠죠? 상해. 외래. 바깥이잖아요. 그죠? 바깥이. 이게 뱃속도 창자속도 우리는 원래 외배업 그래가지고 발생할 때 바깥입니다. 여러분. 바깥 통과되어 있어요. 이렇게 꾹 나가고 밑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깥입니다. 원래. 이렇게 형성될 때 보면 다 바깥으로 되기 때문에 외배업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입안에 있다고 해서 안에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체 손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해 보면 인과관계 증명책임과 정도인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판례가 최근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외래 사고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과 피보험자 신체적 결함, 질병이나 체질의 요인은 어쩌고저쩌고 저래 모든 걸 말한다. 그럼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때요?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외래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다쳤다는 거 있잖아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만일이 보험계에 관한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 있으면 돼요. 상당 인과관계.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법정에 나오는데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항상 다른 말을 해요.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판사도. 이럴 때는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부한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당연한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판례가.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러 개의 감정이 겹쳤을 때는 바로 하나를 어때요? 배척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뭐 가보면 동일한 감정사항에 두 개 이상의 감정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할 때는 그죠? 법원이 증거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됐네요. 자, 보험자의 면책사입니다. 상해보험의 면책범위입니다. 상해보험도 인보험이잖아요. 그죠? 인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긴 경우는 면책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인보험. 아까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관련되는 부분이죠. 음주운전의 고의적인 범죄이긴 하지만 고의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책 약관이 보험사고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다. 그러니까 지금 다친 거잖아요. 사람이 다쳤는데 음주운전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이 막았어요. 음주운전 축전하는 거죠. 근데 교통을 매달고 달린 사건이었어요. 달리다 보니까 교통이 어때요? 떨어져서 어때요? 뇌진탕으로 실무인간 됐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있는 사건이었어요. 누워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고 낸 사람이 자동차 보험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면책 규정에 뭐가 있었냐면 고의로 사고 냈을 때. 알겠죠? 고의로 사고 낸 거로 본 거예요. 음주 나오고 달리면서 막 매달려 가는데 달렸으니까 너 죽이려고 했고, 그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의 면책이기 때문에 보험금 안 주겠다는 거죠. 안 주면 누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죽어가는 거죠. 물론 이놈이 나쁜 놈은 맞지만, 그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판례가 아주 현명한 평가를 내려줬죠. 내가 음주운전 하겠다, 차를 몰고 간다는 건 음주운전 자체의 고의라는 거죠. 내가 술을 먹으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고의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것이 고의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옆에 달려있는데 혹시 몰라 떨어질지도 몰라 떨어져 다칠 수도 있겠지 뭐 라고 간 거잖아요. 그거는 과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상해 보면은 과실은 보상이 안 해. 보상하잖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상해 사망보험과 면책 약관의 의미다. 뭐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이것도.
최근 판례긴 하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까 했죠. 뭘 준용합니까? 뭐를 제외하고 준용합니까? 뭐를 제외하죠? 상법 73이죠. 뭐였습니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그 다음에 심신방약자 등의 무능력자가 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허용되는 거죠. 아까 이거 준용 안 되니까. 그죠? 준용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특약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우가 인정되는 거 맞죠? 이건 알죠, 이제?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보험 특약에서 법적 성질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가 가능해요. 무보험 자동차에는 상해보험 특약 있죠? 여기에서 이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지만 특약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대위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병보험은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보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 계획대로 끝냈습니다. 끝내고 다음에 와서 이제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해상 부분 빨리 찍고 해상 몇 문제 안 돼요. 그거 풀고 난 다음에 어음 수표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